네, 안녕하세요. 이세양 잡스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렇게 녹음했다가 편집 못 해가지고 8월 넘어서 업로드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마지막 날 녹음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왜 이렇게 댓글들을 빨리 안 달아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 영상 꼭 한번 봐주세요. 구독자님들이 7,000명이 넘는데 1,900회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왜 내 댓글에는 답변을 안 달아주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키워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썸네일에는 100% 성공률을 보여주는 키워드 이런 취지의 썸네일 글자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어그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제가 가끔 영상 말씀드릴 때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는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다시 말하면 꼭 첫 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1등부터 5등 사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도 2페이지나 3페이지, 그러니까 3페이지, 4페이지에 있어도 구글 기준으로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찾아보는 키워드가 진짜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예요.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 상위 노출 경쟁을 크게 하지 않으시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글만 쓰셔도 유입을 계속 시킬 수 있고 트래픽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키워드는요, 오래돼도 내려가지가 않아요. 아니, 내려가도 계속 수익이 납니다. 이제 제 채널에 오시는 구독자님들은 글을 쓰실 때 쓰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포스팅 개수 채우려고 쓰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글 잘 쓰시라 그랬죠. 체류 시간이 높은 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의 글을 정말 잘 쓰셔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요, 구글에서는 적어도 계속 상위권으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똑같이 우리가 글을 잘 쓰잖아요. 가독성을 높이고 체류 시간을 높여서 글을 쓰는데, 관여도가 높은 글의 경우에는 저 뒤에 있는 게 앞으로 잘 당겨져 올라오고요. 관여도가 높지 않은 글들은 내가 쓴 글 말고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뒤에 있는 게 앞으로 당겨져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똑같이 공을 들여도 효과가 좀 적다는 이야기겠죠. 요거는 사실 제 밥그릇을 오늘 공개하는 거나 비슷한 건데, 요거 이제 안 하시던 분들이 하시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익숙해지시고 연습을 하고 나시면 굉장히 이제 쉽게 쓰시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가끔 이틀 3일 걸리는 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글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수술 키워드입니다. 수술 관련된 글을 쓰시면 사람들이 엄청 찾아봐요. 그리고 엄청 끈질기게 찾아봅니다. 본인 생각을 해보세요.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가지고 저 전신 마취 해주시고 여기 째가지고 수술해주세요, 일단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죠. 수술은 가능하면 하기 싫은 게 수술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다른 시술이나 약이나 재활치료나 이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끈질기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키워드는 첫 페이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여도 사람들이 찾아 들어오고 그 내용이 좋다면 체류 시간이 올라가서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수술이나 하시면 안 돼요. 엄청 심각한 거 있잖아요. 완전히 부러졌거나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그리고 암 중에서 3기, 4기 정도 되는 말기나 중기 이상 넘어간 것들 있죠. 이런 거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의료계 쪽에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솔루션을 주거나 치료 방법이나 해결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뒤에 조금 말씀드릴 건데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 수술 중에서 왠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결정하라고 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제가 쓴 키워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종입니다. 대장 용종이나 자궁 용종 같은 거 있죠. 병원에 우리가 검사하면 이런 게 발견되잖아요. 악성암은 아닌데 혹이나 용종이 발견되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그러죠? 이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악성으로 발전할지 안 발전할지 모른다고. 그래서 미리 떼어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거 용종 수술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건 모르죠.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더 잘 하시고 환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나중에 나빠질 수도 있고 안 나빠질 수도 있는 내용이라면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기 위한 이유를 찾아요. 정당화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의 경우,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공유해 보세요. 이런 이유로 검색
검색을 끈질기게 하는 아주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입니다. 여기에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치료 방법은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알려주냐면 비용, 어떤 종류의 마취 종류, 통증, 수술 후 통증 뭐 이런 식으로 경험과 관련된 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기죠. 그래서 제목에는 대부분 대장 용종 제거 수술 후기 이런 식의 글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안에는 대장이 어떤 것인지 의학적으로 어떠한 걸 갖고 있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대장 용종을 어떻게 발견했고 어떻게 수술했고 어떤 고민이 있었고 비용은 얼마 들었고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내용이 일반인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한 수술을 먼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수술이 아니더라도 하나 더 드리면 내시경이 있잖아요.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이런 거 있죠. 이거 진짜 하기 싫잖아요. 근데 해야 된대요. 그리고 다 한대요. 건강보험에서 요거 다 시키고 해야만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수면 내시경이 있고 그냥 일반 내시경이 있잖아요. 수면 내시경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뭐 하면 몸에 안 좋다 그러고 근데 그냥 일반 내시경 하기에는 너무 겁이 나고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내용들 하긴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찾고 싶은 종류의 질병과 관련된 것 이런 글을 쓰시면 저 뒤에 있어도 어떻게든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사인 척 하시면 안 돼요. 혹은 의사나 약사, 병원 관계자인 척 하시면 안 되고 경험을 기준으로 꼭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수술을 한 번도 안 했거나 그래서 제가 키워드까지 불러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내용들에 대한 후기를 우리가 남겨드리면 그분들이 이걸 보고 아 나도 그냥 해야겠다 혹은 나도 뭐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에 대한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항상 결정은 환자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병원도 이윤을 따지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을 하라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건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발견된 검색자들의 입장에서는 의사 말만 그냥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쪽 편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자기 편, 환자 편인 것 같은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그 반대편에 있는 글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글을 쓰시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대충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한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글 한 번 써놓으면 2년, 3년, 4년 이렇게 해먹는 거기 때문에 글을 하나 쓰실 때 급하게 발행하지 마시고 이틀, 3일 정도 잘 다져서 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뭘 해주셔야 되냐면 첫 번째 가독성을 높여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 입장에서 글과 단어와 문장을 선택해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 오류가 많이 생기냐면 잘 모르는 내용 쓰실 때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약간 짜집기 하고 약간 말 바꿔서 쓰시잖아요. 그렇게 쓰면 일반인 입장에서의 단어와 문장이 아닙니다.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가능하면 여러 개 쓰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만 내가 각을 딱 잡고 쓴다고 한 3일 4일 걸려도 제대로 쓴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정말 과거에 경험했거나 우리 가족 중에 경험했던 적이 있으면 그 경험을 글로 녹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의사놀이, 약사놀이, 전문가 놀이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효과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꼭 가독성을 높이고 일반인 입장에서 단어와 문장을 꼭 사용해 주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순서를요 시간 순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발견, 진단, 고민, 비용, 수술 후 최종 비용, 보험 청구까지 이렇게 이어서 시간 순서대로 이어주시면 정말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글이 될 겁니다. 저는 이런 거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제가 뭐 이 키워드를 알려드리는 거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런 수술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또 그거 쓰고 나면 머리가 하얘지니까 도움이 되지 않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관여도가 높은 키워드 중에 하나 잘 찾으셔가지고 직접 특히 경험이 있으시면 그 경험을 잘 녹여서 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